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331페이지 이 책을 보도록 하죠. 거기 뭐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근데 여기서는 뭐에 관한 내용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느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더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아까 6가지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좀 맞춰서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이렇게 있다 그랬었고, 그럼 지난 시간에 본 건 뭐 봤었죠? 그 중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도시관리를 한다 그랬을까? 그때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무엇이냐? 이런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구 종류 살펴봤고, 그때 뭐 있었죠? 개도시수입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 구역이라 부른다 그랬었고, 이런 용도 구역에 관한 5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였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뭐 본다? 이제 요거 기반시설에 관한 걸 살펴보자. 이게 이번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다냐? 우리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라 이 말이거든. 그럼 기반시설이라는 게 무엇이더냐? 이거는 우리 용어적인 쪽에서 맨 앞에 국토위계 및 임명업들 용어 쪽에서 기반시설이 나왔었고, 기반시설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총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는 이렇게 7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우리 뭐라 본다? 기반시설이라 이렇게 개념적인 뭐 이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뭐하고 싶다? 설치하고 싶다라 이거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뭘 내고 싶어? 도로를 내고 싶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도로를 내고 싶으면 먼저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내겠다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얘기다. 이걸 실무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야, 요번에 우리 요 앞에다가 도로 내겠다고 도시계획 선이 그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시계획 선이 그어졌다는 얘기는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이렇게 수립됐다 이 소리죠. 그러면 도로 내겠다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하는 건 무슨 결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즉 어디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이러한 시설을 무슨 시설에 부른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로 여기다 결정된 시설 이렇게 말하죠. 도시군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리 무슨 시설에 부른다? 그걸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요 말기가 좀 어렵다 그랬죠?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차이점 뭘까? 자, 기반시설은 그냥 막연한 겁니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건 그냥 기반시설을 한다. 근데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런 도로나 공원이나 또는 학교를 어디 위치에다 그런 걸 만들겠다고, 그런 걸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하면 아직은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게 구체화되지 않은 성격이고, 그걸 실제로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구체적인 계획인 도시군 관리 결정부시 되면 그때부터는 건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자.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아직은 설치한 겁니까? 아직은 안 한 겁니까? 아직은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결정시 됐죠. 그럼 실제로 이걸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건데,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자 뒤에다가 무슨 자만 붙인다? 사업자만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이런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이 기반시설을 어디서 설치하겠다고 도시군과 결정되면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이걸 실제로 설치 및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죠, 지나가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도로 공사하고 계시죠? 그럼 저 도로 만드는 건 그냥 무대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던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했었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
그 도시공사시설 이걸 설치 및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도로공사하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인사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인사한다 그랬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로공사 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죠. 근데 이런 인사법은 무슨 인사법이다? 저세상 인사법입니다. 저세상이 어디죠? 부동산 공법이 아닌 세상을 저세상이랍니다. 그럼 공법 같은 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도로공사 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만 적어도 이 세상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배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면 무식하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인사하자? 부동산 공법 배운 사람으로서의 자질로서 인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뭐 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뭐 하시라고?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인사법이다 이겁니다. 자,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계시다. 뭐라고 인사한다? 이 추운 날씨에 뭐 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얘기입니다. 혀가 돌아가야지 인사라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발음이 제대로 달까요?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저거 읊어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혀가 굳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평생 이런 거 처음 들어봤지 언제 이런 용어 들어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사한다? 자, 걸어다니면서 혼자 외우는 거야.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이렇게 자꾸 읊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다 이제 드디어 자신감이 붙었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도로로 나갑니다. 가가지고 아저씨 공사하는 데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 했는데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말기가 도시까지는 있었는데 뒤에가 뭐라고 쓰는 건지 이게 또 고사에 까먹었어. 그런 머리를 무슨 머리 한다? 노딩이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초딩이도 아니고 중딩이도 아니고 고딩이 머리도 아니고 이제 늙어 빠진 노딩이 머리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 애워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또 그걸 까먹어가지고 발음이 안 됩니다. 그때는 아저씨 도시 이것만 리바이벌 하지 말고 그때는 뭐라고 한단다? 아저씨 도로공사 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얼른 그렇게 인사하고 그냥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다시 뭐죠? 또 애웁니다.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발음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재도전합니다. 뭐라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면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멀뚱멀뚱 쳐다보실 겁니다. 왜? 저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예,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죠. 근데 그 중에 간혹 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만 그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소뚜껑만 돌리던 아줌마들의 지적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킨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이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집에서 뭐만 하다가 밭뚜껑, 그 소뚜껑만 돌리고 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셨잖아. 세상에 처음 듣는 말들이 한두 개 해야지. 근데 이걸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경제에 관련된 상당한 지식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보기 싫은 뉴스가 뭐냐? 바로 경제 뉴스입니다. 그는 뭐 경제가 하는 건 나면 도대체 뭐라고 떠는지 알아들었어야지 재미 하나도 없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한다? 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경제에 대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가 나면 알아듣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건 재미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가 재미난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공부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지적 수준을 급격하게 향상시킨 그런 시험을 무슨 시험을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바운더리, 그 능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여튼 어떻게 온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셔.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단다. 자, 그럼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건 어떤 절차를 해? 사업 시행 절차에 가는 게 쭈루룩 하고 거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도로 만드는 사업을 시행하자. 그동안은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건 그 건설한 자들 몫이었었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사업 시행 절차. 도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도로 내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합니다. 즉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잘 봐봐.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자,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면 그걸 무슨 시설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 되었다? 결정고시되었다.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다시 말로 풀으면 무슨 말이다? 어디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고시되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를 짓겠다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사업시행일체의 핵심입니다.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다. 이 말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란다. 참 어렵죠. 세상에 처음 듣는 용어일 거야.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고시 됐다.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죠.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될까?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 이 도로 내겠다는 게 서울특별시에 한 군데만 있을까? 여러 군데 있을까? 여러 군데겠죠.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여기는 도로 만들겠다, 저기는 공원 조성했다, 여기는 학교 짓겠다, 또 여기는 도로 만들겠다. 여러 군데 이런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다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만들려면 어떤 게 더 급한지에 대한 뭐를 해야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된다 겁니다. 여기 도로 내는 게 급한지 여기 도로 내는 게 급한지 아니면 저 공원 주소하는 게 급한지 저기다 학교 짓는 게 급한지 이 중에 급한 거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급한 건 빨리빨리 만들고 조금 여유가 있는 거 좀 천천히 만드는 건 뒤로다 미루자는 얘기입니다. 이때 급한지 나중에도 좋은지 이걸 구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구분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단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뭐로 나눠진다?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하고 이게 구분하는 걸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고 제1단계 집행계획은 뭐다?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거라면 그거는 1단계 집행이다. 즉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때는 제1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하고 제2단계는 지금은 당장 급한 게 아니더니까 이건 3년 후에 가서 그때 가서 하겠다. 따라서 3년 후니까 4년 차가 될지 5년 차가 될지 또 6년 차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다. 그때는 제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뭔다? 구분해서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건 없고 반드시 1단계 아니면 2단계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는 몇 단계가 태반일까? 처음에는 2단계가 대부분이에요.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수립해놓고 뒤로 밀어버립니다. 왜요? 작년, 재작년에 도로 내겠다고 이미 수립된 것 중에서도 거기서도 이 당장 급한 게 아니라서 2단계를 해놓게 했었거든. 그런 것들이 먼저 1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보통 2단계로 수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평가해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 그래서 한 번 2단계면 영원한 2단계가 아니고 매년 평가해서 이제 몇 년 내에 들어온다? 3년 내는 도로 내겠다는 시점이 도달하면 그때는 그걸 몇 단계로 바꾼다? 제1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변경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계 집행계획은 매년 평가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들어오면 뭐죠? 드디어 3년 내는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게 바로 1단계 집행계획입니다. 그럼 이 단계별 집행은 언제까지 수립할까요? 자 보세요.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이거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시켰으면 결정고시 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뭐 수립한다?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데 그때 2년 이내에 수립할 때 뭘 정한다? 1단계를 할 거냐? 2단계를 할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따라서 요거하고 2년하고 여기 3년하고 자꾸 헷갈려요. 뭐가 먼저죠? 2년이 먼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다.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단다. 그때
단계별로 수립할 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 자, 지금부터 3년 내 사업 시행하겠다. 그때는 1단계. 지금부터 3년 후에 하겠다. 그때는 2단계. 이렇게 수립하는 걸 뭐란다? 단계별 집행계란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수립하되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한다. 3년 이내에 시행한다. 3년에 시행한다. 이렇게 나눠서 수립한다. 이걸 단계별 집행. 자, 그럼 단계별 집행 수립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처음에는 몇 단계였다가 2단계였다가 이제 몇 단계 포함되면 1단계 포함되면 이제 세 번째 누굴 정해야 될까?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 되겠죠. 이제 1단계에 포함됐다. 사업을 시행하는 거 누가 할래? 바로 사업 시행자에 관한 걸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 시행자 원칙은 누가 할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 했던 자? 입안했던 입안권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입안권자가 맞죠? 초안을 작성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제일 처음에 초안을 작성한 자 뭐 한다고? 아, 여기서 여기까지 도를 낼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걸 누가 인식하죠? 처음에 도시군을 입안하는 초안에서 입안권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걸 자기가 인식했으니까 이 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입안했던 이 입안권자가 이 도로가 급한 도로냐 아니면 천천히 되는 도로인지는 그 사람이 제일 파악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단계별 준도 수립하고 그 사업도 누가 한다?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사업시행도 원칙은 입안권자 지가 사업시행자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입안권자가 전부 다 누구 되냐? 행정청이거든요. 너무 바쁘면 지가 못 되겠다. 다른 자를 지정합니다. 야, 내가 원래 도를 내야 되는데 내가 급해서 내가 바빠서 못하겠으니까 네가 가서 사업을 시행하라. 그때 예외적으로 누가 있다? 지정 시행자라는 자도 있어.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다가 한다 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 지정 시행자라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할 일이 뭐죠? 항상 똑같다. 사업 시행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지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그때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 계획을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한다? 바로 실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첫째는 뭐 한다? 작성하자. 두 번째는 뭐 받는다? 인가받는다. 그 사실을 뭐 했다? 고시했다. 실시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그걸 인가권자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직을 작성. 그걸 들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사업해도 될까요? 라고 일단은 결정권자한테 가져가서 인가 신청하죠. 그럼 결정권자가 그 내용을 보고 인가해주고 그 사실을 고시했다. 실시계획이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실시계획 따로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인가권자가 너 그렇게 해도 좋아? 라고 시행자한테 인가해줬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받는 데서 사업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에 들어갔더니 잠깐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가 있더라.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먼저 하자는 얘기야.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조치들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예,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토지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보상하려면 보상비를 주려면 여기 있는 토지 수요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의 보상비를 줄 거 아닙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서 다 그 사람이 보상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무연고자도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토지 수요자가 또는 건축물 수요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다?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어보고 그때 서류를 각종 열람하는 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걸 다 떼어봐야 됩니다. 그때 그런 열람하거나 교부 청구하는 거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입니까? 일종의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란 개인의 영리 목적이나 전체를 위한 여러분들 전체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그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때문에 그때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이거 열람하는 거 서류를 열람하는 교부청한 걸 뭐 해주겠다? 무료로 열람하나 교부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서류를 보냈어. 요번에 드디어 보상비 주려고 하니까 사업에 들어가니까 이러이러한 서류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더니 그런 주소나 거수가 불명 어디 사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빠꾸에 왔습니다. 그때는 뭐하죠? 한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 그때는 뭐 하는 거다? 공시송달 방법을 했습니다. 등기법에서 배울 건데 공시송달이라는 건 누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의사표시 전달이 안 되면 그때는 법원 게시부터 써붙여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도달된 거로 본다. 또는 일간신문 같은 데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다. 상대방이 이거 읽었던 읽지 않았던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거로 본다는 이런 강제 의사표시 도달 방법인
공시송달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다 뭔가 토지를 강제적으로 보상비 주고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안 팔아요 하는데도 내가 가서 강제로 살 수 있는 거는 이거 뭐죠? 수용 또는 사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제로 살 수 있는 수용 사용 같은 그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 하죠. 자, 이제 6번째 수용이 끝났어. 보상비 다 주고 땅 사들였어. 그럼 이제 사업에 들어갈 때면 여기 살고 있는 분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아저씨들 보상비 받았잖아. 이제 공사 들어갈 거니까 다 떠나십시오. 그래서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다 뭐한다? 공사 들어갑니다. 시공이 다 끝나면 이 시공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실시에 인가받은 대로 네가 알아서 공사하라는 얘기야. 다만 공사가 다 끝나면 제대로 공사했는데 뭐 받는다? 준공 검사를 가봤습니다. 제대로 공사했는데 준공 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뭐는 끝났다? 도로 만드는 공사는 다 끝났다라 말입니다. 준공 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했다는 건 도로 만드는 공사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업이라는 건 정상적인 사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다만 이렇게 도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그런 자금은 누가 조달할 것이고 누가 부담할 것이라 그런 비용 부담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었겠죠. 자, 그런 것들이 후속지에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뭔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그 절차가 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도로 만든다고 뭐만 수립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을 돼 있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이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도로 내겠다고 계획만 수립해냈지 도로 안 만들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말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더라. 자, 말이 좀 길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 부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자, 도로 내겠다고 여기 계획만 수립돼 있지 이 땅 안에서 도로가 아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설 부지 도로 내기로 예정된 땅 말이야. 도로 만들기로 예정된 땅 도시계획설 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하더냐? 아니, 도로 내기를 해놨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도로 내면 되지. 왜 도로 안 만든다고 사업이 시행되는 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면 왜 필요할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로 내기로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되면 이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뭘 해서는 안 되느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뭐를 해서는 안 된다?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로 내기로 확정됐으면 그 안에다가는 이제 건축물 짓지 말랍니다. 왜? 어차피 건축물 지었다. 도로 만들게 되면 뭐 돼? 다 부셔야 되고 거기다가 공원 주소했던 데다 거기다 어떤 공작물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다 부셔야 되니까 그런 도로 내거나 공원 주소나 학교 짓기로 확정된 그 부지 안에서는 더 이상 허가 내주지 않을 테니까 짓지 말라. 그렇게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행위 제한이 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한번 보시죠. 도로 내기로 확정은 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듭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뭐라는 얘기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건물 져가지고 좀 어떤 걸 좀 임대해가지고 좀 수익 좀 올리려고 했더니 안 된대. 건축물 건축하는 거 아까 허가 안 내준다 그랬잖아. 못한잖아.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뭐죠? 가만히 있어봐. 도로 내기로 확정된 그 이후부터는 건축물 건축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고 보상비도 빨리 주지도 않으면서 매년 재산세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뜯어가더라. 토지 가지고 있다고 너 재산세 내랍니다. 매년 재산세를 뜯어간다는지요. 자, 토지 소유자 열받을까 안 받을까? 바로 토지 소유자가 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받은 토지소유의 열을 뭐하자? 식혀주자. 그게 뭐다? 바로 조치라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조치가 있을까?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도로 내겠다 놓고 몇 년이 지났답니까? 2년이 지났답니다. 근데 아직도 도로가 나지 않고 있는 경우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시가 있었고 이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시가 있었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자, 두 번째는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시부터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경고했다. 세 번째는 도로 내겠다고 몇 년이 지났답니까? 20년이 지났단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경우, 10년이 지난 경우, 20년이 지난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갖고 2년이 지났대. 자, 그럼 아까 2년 내 할 일이 있었는데 뭐부터?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고 시절부터 2년 내에 뭐라고 했었죠?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이 도로 급하게 낼 도로인지 아니면 천천히 내도 되는지 그걸 분간하는 계획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그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단계별 집행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또는 수립은 됐는데 제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3년 내는 사업 시행할 계획이 없다. 그럼 몇 단계로 됐다는 얘기야? 결국 2단계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은 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는 이 토지 수의자에게 뭘 내주겠다? 일부 개발행위 허가 내주겠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따라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아까 뭐 안 된다고 해서 도로행위로 확정되면 거기서 건축물을 건축하나 공점을 설치하는 거 허가 안 내준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일부 개발행위 허가 내주겠답니다. 왜 허가 내준다고 할까요? 이유는 자, 지금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2단계로 됐다는 얘기고 3년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토지 수의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도로 난다고 해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년 지났는데 지금부터도 3년 내 도로 낼 계획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도로 안 낼 거라면 이 땅 그냥 썩어야 될까요? 거기다 일부 좀 건축물 같은 일부 지어도 될까요? 예, 일부 개발행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 받고 할 수 있어? 허가 받고 개발행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다 나중에 도로 내게 되면 그때 가서 뭐 하면 돼? 그때 가서 철거하면 되죠. 따라서 도로 내기 전까지는 이 땅 썩지 말고 거기다 일부 개발행위 좀 할 수 있도록 허가 내달랍니다. 자, 이때 앞으로 3년 후 지나서는 도로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설치하는 건 영구 건축물은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 중에 일부 개축, 재축은 되지만 새로 건축물 짓는 신축은 허가 내주지 않고 그럼 뭐만 해준다? 첫째는 가설 건축물 짓는 거. 이때 가설 건축물이 뭐였죠?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들 앞으로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 그랬을까?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썩지 말고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수도 해주자. 아니면 공작물에 설치하는 거 이 정도도 허가를 해주다. 아니면 기존에 거기 이미 건축물이 있었다면 그 부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에 개축이나 또는 재축 고쳐짓거나 그건 개축과 재축의 차이가 뭐죠? 개축은 고쳐지는 거고 재축은 천재지병으로 인해서 멸실돼 가지고 다시 짓는 거. 그래서 요 개축은 내가 뜯어내고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짓는 거. 재축은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짓는 걸 재축이란다. 그런 고쳐 짓는 것 정도까지는 뭘 해주겠다? 허가 내줄 테니까 너 거기다 졌다가 3년 후에 드디어 3년 후에 1단계에 포함되고 공사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뭐겠다? 그때는 예 이제 이런 거 다 철거하고 거기다 이제 도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여기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여기 있단다. 자, 두 번째 몇 년?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땅이 있대. 그 중에 첫 번째 뭐였을까?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위에는 건축물이나 정착물까지 포함해서 이걸 포함해서 이거 뭐랍니까? 자,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된 지목이 대인 토지란 결국 무슨 말이죠? 지목이 대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건물 짓겠어 못 짓겠어? 못 짓게 해놓고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수의자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죠. 그럼 이 토지한테 뭘 인증했대? 매수 청구. 이 매수 청구죠?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걸 인정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면 그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단다. 그럼 이 사달라고 청구하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라는 거 여기 나오죠. 이번에도 시험 문제 26회도 났었어. 이때 누가 매수할까? 매수 의무자. 원래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야. 그럼 아까 사업을 원래 누가 시행한다 그랬죠? 사업 시행자. 이반권자야. 그럼 이반권자도 원칙은 누구일까? 자기 관역에서는 자기들이 위반합니다. 아까 관역의 장 여기 나왔었죠? 바로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바로 이 자들을 관역의 장이라고. 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니까 바로 얘들이
그 토지를 사줘야 될 매수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강, 특시도, 시장수가 매수 의무자, 지가 사줘야 된다 등등 이런 매수 청구에 관한 것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에 관한 세부 정의는 나중에 정리한다. 자, 결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는 지목이 대인 토지나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에 대해서는 사주세요 라고 그걸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자, 여기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그래서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는데 몇 년 지나서 아직 도로 안 낸 상태에서 이쪽에 또 도로 내겠다는 게 다시 수립됩니다. 왜요? 이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좀 기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도로는 만들 필요가 없어. 새로 옆에다 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로 내겠다는 이 계획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도로 낼 필요성이 없었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몇 년이 지났답니까? 10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또는 몇 년이 지났다? 또는 또 10년이 지났다. 이때 10년이 지난 건 지목이 되든 아니든 관계없다. 이게 중요해. 모든 땅, 지목이 전답 과수원도 좋고 대도 같고 잡종 용지도 좋고 하여튼 모든 땅이 도로 내겠다는 거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때는 누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바로 누구죠? 특광, 특시도, 시장소, 관역의 장들이 누구한테? 자기 지방에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줄여서 지자체장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 바로 누구한테? 자기 각각 지방의회에다가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회에다가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회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시의회에다가 제주특별자치소는 제주특별도의회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성남시장은 성남시에다 그다음에 연천구소는 연천군의회에다가 뭡니까? 거기다가 뭐랍니까? 이거 이제 뭐라고? 이거 도로 낼 필요가 없으면 뭐한다? 이거 더 이상 도로 낼 필요가 없어서라고 그 사실을 보고하랍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고한다? 지방자치단장이 자기 지방에다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보고하랍니다. 그럼 보고받은 누가? 지방의회가 그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도로 계획으로 그냥 두지 말고 그걸 뭐랍니까? 해제하라고. 그 해제를 뭐합니까? 권고할 수 있단다. 여기 해제 권고라는 걸 행사한다라는 게 두 번째 해제 권고에 관한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작년까지 있던 내용이고 거기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저 해제 신청이라는 사항이 하나 더 나와 있죠. 그래서 해제 권고 말고 세 번째 뭐도 있단다? 해제 신청. 이때 해제 신청이라는 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걸 해제 신청이라 하더냐. 그게 올해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전까지 없던 거 10년이 지났을 때 매수 청구 해제 권고 말고 해제 신청이 났단다. 그거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그때 그 토지 소유자들은 누구한테? 이방권자한테 가서 뭐죠? 더 이상 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요? 만들었으면 그것 좀 뭐더라고? 해제해달라고 이반 좀 해주세요. 이제 누구한테 시작한다? 이방권자한테 가서 그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 해제해 주세요 라고 이반을 신청하시는 이반 해제 신청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새로 신설된 것으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더라?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랍니다. 자, 이때 20년이란 건 뭐죠? 강산이 2변이 변했습니다. 내 아들님이 태어날 때 우리 집 터가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결정고시 됐었어. 그 아들님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대학까지 들어가서 이제 입학했는데 몇 살 됐어?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도로 안 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몇 년?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도로 만들지 않는단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무슨 말입니까? 20년이 되는 날 도로 내겠다고 이거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고시 했었고 그로부터 몇 년이 됐다?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되면 도로 내겠다는 효력은 완전 더 이상 없어집니다. 이거 효력을 잃는다를 뭐죠? 실효라고 합니다. 효력을 잃는다, 실효라는 효과가 발생해서 더 이상 도로 내기로 했던 건 우리 없었던 걸 하자라는 걸로 간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로 내겠다고 했고 2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내면 도로 내겠다는 계획은 사라진 거잖아. 이제 없잖아. 그럼 이제 여기 토지 소유자 아들놈 태어날 때 도로 내겠다는 땅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아들님이 대학교 입학했는데 그래도 도로 안 내서 드디어 시를 됐어. 드디어 이제 뭐 하면 돼? 선천했죠. 아까 건축물 설치,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내준다고 했던 여기다 이제 건물 지려고 설계도면 그려가지고 이 허가 신청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뭐랍니까? 여기 다시 도를 내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다시 결정고시 됐답니다. 바로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다시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또 20년 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도를 내겠다고 계획이 결정고시 됐다가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자면 그 다음날 그 효력을 잃는다. 도를 내겠다는 건 없었던 걸 한다. 여기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뭐하면 된다? 행정청은 도를 내겠다는 도시군과를 다시 또 결정고시 해버리면 뭐합니까? 또 20년이 갑니다. 그럼 이런 지랄로 하면은 몇 년? 자자손손 20년, 40년, 60년, 80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결국은 그건 이런 규정은 있어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뭐란다? 불완전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완전한 규정으로 만들려면 뭐 했을까? 20년이 지난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로 끝나지 말고 그 부지 안에서는 똑같은 이런 도를 내겠다는 계획은 향후 50년 동안은 수립할 수 없다라든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 효력을 잃는다? 도를 내겠다는 없었던 걸 한다. 그거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뭐 하면 돼?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해가지고 또 도를 내겠다는 게 또 수립해놓으면 또 그때부터 20년 간다는 얘기죠. 이런 건 법이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척하면서 그 내용이 불안정 규정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권리가 역시 침해되는 건 이래저래 마찬가지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도를 내겠다고 해놓고 상당 기간 이제 도를 내지 않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느냐? 요거였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거 이번 시간에 나온 내용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자. 자, 이번 시간 보는 건 뭐였었죠? 바로 요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배하거나 개량하려면 도시군관리에서 수립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때 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다. 먼저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 도시군관리로 결정고시에서 그런 설치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을 부른다?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려라. 뭐라고 인사한다? 이 추운 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한단다.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를 내겠다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먼저 있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지평을 수립하는데 이 단계별 지평은 제1단계, 제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고 1단계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1단계로 3년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2단계로 수립한다. 처음에는 단계별 지평이 태반이 2단계로 수립되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1단계로 포함되면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면 그때 1단계에 포함시켜라. 자, 그럼 단계별 지평에서 1단계 포함되면 이제 누굴 정해야 됩니까? 누가 도로 만들래? 사업시행자를 정하자. 원칙은 누가 사업시행자다? 이반권자들입니다. 자기 관에서는 지가 위반하니까 특강, 특시도, 시장수 바로 이런 자들이 특강, 특시도, 시장수 이 자들이 이반권자서 지들이 원칙적인 사업시행이 된다. 근데 이 자들만 사업시행이 될까? 아니요. 예외적으로 여기 이반권자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또 누구도 있을까? 도지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들도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전부 다 행정처이니까 지들은 바쁘니까 다른 자를 지정해서 야 네가 사라고 사업시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한 구체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었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받으러 사업에 들어간대.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용, 사용입니다. 보상비 주고 사람들한테 땅을 사들였죠. 그러면 이제 뭐한다?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퇴거명령 내리고 철거하고 공사 들어가고 다 졌다?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가하면 정상적인 도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도를 내겠다고 계획만 수립됐을 뿐 그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 말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는 미집행 도시계획설 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즉 도를 내겠다고 해놓고 상당한 기간에 도를 안 내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건 왜 필요하다? 도를 내겠다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래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나 공점을 설치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대. 그럼 도를 내겠다고 확정됐으니까 건물 짓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점을 설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몇 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때는 그 아래다가 일부 아직 당분간 도로 안 낼 거니까 안 내지 않은 땅에다는 가설 건축물 건축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공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기존 건축물은 고쳐지는 개재축까지는 개축과 재축까지는 허가받고 할 수 있답니다.
자, 10년이 지나도 410대 준다? 그때 지목이 대인 토지들에 대해서는 사주세요 하고 매수가 할 수 있고 더 이상 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도로 냈다고 10년이 지났다면 그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특광특시도 시장수도는 누구한테 지방이한테 이 도로 내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지방에는 지방한테 야, 더 이상 설치할 필요 없으면 그거 해제하라 라고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10년이 지나도 400시인데 그러면 그 토지자들이 누구한테 그 이반권자한테 찾아가서 그 이반했던 것들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해제해 주세요. 그 도시관리 이반한 걸 해제해달라고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10년이 지나서의 문제죠. 몇 년? 20년이 지나도 400시인 되지 않는 땅이 있더라. 그럼 어떤 효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없었던 걸 하자. 몇 년?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기반세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어떤 가지 죠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건너뛰었어요. 뭐가 건너뛰었죠? 요거 도하고 정자가 지금 빠져버렸어. 어디까지 나고 기도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왜 빠졌을까? 이유는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 이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 없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하고 학교 짓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요거는 내용들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건 어디서 서술하고 국토위계 및 용해나무에서 바로 그냥 여기서 서술하고 문제는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지구축 같은 정비사업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래는 요거 다룬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다룬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갔다라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걸 다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따로 법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못한다? 따로 법률로 만들었다. 따로 법률로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때 따로 만든 법률이 뭐죠? 도시개발법에 관한 건 도시개발에 관한 건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정비사업에 관한 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각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거 정비사업에 관한 걸 요 두 가지 법에서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이건 다시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권리 빼버렸다는 거 그것까지만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 뭐가 남죠? 그러면 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쉬었다 들어가죠.